높은소리 서재TV. 안녕하세요. 높은소리 서재TV입니다. 고전소설을 읽을 때 작가의 삶을 이해하고 책을 보면 훨씬 더 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작품 속에 녹여내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삶을 읽는다는 것은 그가 쓴 책을 읽는 것만큼 재미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곧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보기에 앞서서 그 저자인 해밍웨이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삶은 두 개의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상남자라는 키워드입니다. 해밍웨이는 상남자였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숫자 4입니다. 자,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해밍웨이의 삶을 먼저 들여다본 뒤에 왜 해밍웨이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상남자 그리고 숫자 4가 될 수 있는지는 마지막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밍웨이의 삶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99년에 미국에서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산부인과 의사였는데요. 약간 남성적인 취미, 낚시나 사냥을 즐겼고요. 아마 어린 해밍웨이도 이런 아버지를 따라서 낚시와 사냥을 취미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심이 독실한 음악교사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중상류층이었지요. 해밍웨이는 이후로도 가난하게 살았던 적은 없고 부유한 부인들을 만나서 넉넉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해밍웨이 고교 시절은 만능 스포츠맨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풋볼을 좋아했다고 하고요. 문학에 흥미를 느껴서 주간지의 편집자 역할을 합니다. 이후로 해밍웨이의 직업들은 전부 언론과 관련 있는 일들을 합니다. 졸업반이었던 18살 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해밍웨이는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친이 반대해서 입대를 하지 못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자로 취업합니다. 칸사스 시티 스타라는 제법 괜찮은 언론사에 취직을 하는데요. 오래 있지 않고 7개월 만에 퇴사를 합니다. 왜? 이탈리아 전선에 의용병을 참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전쟁에서 중상을 입고 제대를 하게 됩니다. 3년 뒤인 22살에 8살 연상의 헤들리 리처드슨과 결혼을 합니다. 상속 재산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해에 캐나다의 토론토 스타에 입사하고 파리의 특파원으로 파견을 가는데요. 이때 파리의 괜찮은 저택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재력 덕분이었죠. 파리는 해밍웨이의 삶에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지 스타인의 살롱이라는 곳을 아지트로 하여 많은 인맥을 쌓아가고 소설가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파리에 간 지 4년 만인 26년에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라는 대작을 쓰게 됩니다. 전쟁 이후에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대표 작가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해밍웨이는 부상을 합니다. 큰 성공을 한 다음 해 첫 부인인 헤들리와 이혼을 합니다. 이미 그때 사귀고 있던 여인이 있었는데요. 보그의 편집장인 폴린 파이퍼와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한 뒤 삶의 터전을 다시 미국으로 옮깁니다. 집필 활동을 하던 중에 아버지가 권총으로 자살을 하는 사건을 겪습니다. 그 다음해 29년에는 무기여 자리거라는 두 번째 대작을 내놓고 미국 최고의 작가라는 명성을 얻습니다. 1936년에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는데요. 해밍웨이는 3년 동안 미국과 스페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부군을 위한 모금 활동 그리고 취재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1939년 폴린 파이퍼와 별거를 하고요. 쿠바의 아바나로 이사를 해서 거주를 합니다. 1940년에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세 번째 대작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를 출간하고요. 그 무렵에 폴린 파이퍼와 이혼을 하고 곧바로 콜리어의 기자였던 마서 게론과 결혼을 합니다.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특파원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연합군의 행적을 보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1945년에는 마서 겔혼과 이혼하고 3개월 뒤에 타임의 기자였던 메리 웰시와 네 번째 결혼, 마지막 결혼을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쓴 지 12년이 흐른 1952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밍웨이는 끝났다라고 말할 때 노인과 바다라는 대작을 출간해서 세상을 또 한번 깜짝 놀라게 하고요. 이듬해 퓰리처상을 수상하고 2년 뒤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해밍웨이는 쿠바에 상당히 오래 머물렀는데요. 쿠바 혁명 이후에 1960년에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서의 해밍웨이의 삶은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이 심했고요. 전기 충격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고통은 상당히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도 똑같이 이런 전기 충격 치료를 받고 권총으로 삶을 마감했는데요. 해밍웨이 역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1961년 7월 1일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 엽총을 입에 물고 생을 마감합니다. 해밍웨이의 삶을 요약해보면 해밍웨이는 상남자였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은 항상 사자 꿈을 꿉니다. 데미안의 작가 헤르만 헤세가 새가 알에서 깨어나는 꿈을 자주 꿨다면 해밍웨이는 사자 꿈을 자주 꾼 것 같습니다. 애니어그램으로 본다면 8유형의 직선적이며 상당히 사교적인 인물입니다. 낚시와 사냥, 스포츠를 즐겼던 것도 상당히 남성적인 취미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차 대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가 7개월 만에 퇴사하고 참전을 했고요. 스페인 내전, 3년간 모금활동과 취재활동을 벌이고 45살, 2차 세계대전 때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특파원으로 참여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중상을 입었으면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법도 한데 그런 따위는 별로 안중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밍웨이의 삶을 나타내는 숫자는 4라고 볼 수 있습니다. 4개의 대작을 남겼고요. 4번을 결혼을 했고 4번을 나라와 나라를 옮겨가는 국제 이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두 번째 작품은 무기여 잘 있거라. 세 번째 작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리고 마지막 10여 년의 공백기가 지난 뒤에 노인과 바다라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 소설을 발표하죠. 22살에 첫 번째 결혼을 하고요. 미국에서 파리로 옮겨가고 28살에 폴린 파이퍼와 파리에서 다시 미국으로 40살에 맞서 결혼과 미국에서 계속 살다가 스페인 내전을 경험하면서 쿠바로 옮겨가고 47에 메리웰 씨와 쿠바에서 결혼 생활을 쭉 하다가 여기서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도 쓰고 61살에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4권의 대작, 4번의 결혼, 4번의 이사. 해밍웨이는 4라는 숫자와 인연이 깊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상남자라는 키워드와 숫자 4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높은 소리 서재TV의 다음 편에서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에게 노벨상을 안겨주었던 그의 인생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높은 소리 서재TV